보통 수시대 정시 비율을 반반, 50대 50 이 정도를 유지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인원을 수시에서 채우지 않고 실제로는 체육대학에는 특기생들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들 선발 인원을 모두 다 수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시에서 일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 않아도 50% 정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늘 수시가 5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서울대, 연대, 고대 지금도 아직 수시에 뽑지 않는 건 거기 운동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를 특기생으로 수시에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 옆에서 경쟁적으로 침발라버리고 특기생들이 대학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한 명이 운동선수가 들어오면 보통 학교에서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줘야 됩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그런데 예전처럼 저희는 이제 야구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야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구 선수들은 당연히 대학을 가서 대학을 쫙 빛내주고 연고전도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 갔는데 지금은 올해 100명 지명받습니다. 1년에 프로 가는 선수들 100명 지명받으면 80명은 고등학생이에요. 20명 정도가 대학 졸업하는 선수들이 지명을 받고 그럼 사실 대학에서 대학 선수들이 뭐하는 선수들이냐면 이제 쓸모 없어지는 선수들, 더 이상 대학을 빛낼 수 없는 선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돈 벌러 나갑니다. 요즘은 프로로. 그 대학에 2천만 원씩 투자해도 한 학생당 2천만 원씩 투자해도 그러면은 몇 개 팀 갖고 있으면 수십억 나가잖아요. 옛날처럼 대학 홍보 효과도 없어요. 동문들의 자긍심도 고치가 안 됩니다.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기자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특기자 비중은 수시에서 줄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다시 채우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기 항상 빠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입시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내신은 계속 꾸준히 5번에 걸쳐서 쌓아 만드는 성적.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한 번에 만드는 성적. 하여튼 성적은 두 개가 있고요. 실기 능력은 뭐 한 개가 있겠죠. 실기 능력이 이쪽으로 가면 좋아지고 성적이 위로 올라가면 좋아진다고 가정할 때 실기도 아주 잘해. 성적도 좋아.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에 가는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정시에서만 선발하잖아요. 네, 이리로 가는 거. 공부는 잘해. 실기 잘 못해. 체육대학은 가고 싶어 죽겠어. 그러면 실기는 빼고 가야 되잖아요. 정시로 넘어가면 모든 대학들은 실기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대학 정도만 실기가 없어요. 외대, 한체대, 경희대, 중대 4개 대학 빼놓고는 다 실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실기를 못하면 수시에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대학을. 그럴 때 성적을 살리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쪽을 봐야 되는데 성적이 낮고 실기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수시에 실기 전형 아까 저희들이 그래서 경쟁률이 막 100대 1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실기 센 것들은 수시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데 운동 잘하는 학생들이 수시에 가지 못하면 정시에는 반드시 수능을 달고 가야 되거든요. 수능이 없을 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내신은 사실은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저 시골에 있는 학교 2등급하고 우리 학교 그래도 나름 강남권인데 우리 학교 2등급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신이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고 운동만 잘하면 수시에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성적은 좀 떨어지는데 실기도 떨어져.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제 그 수험생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학 정원이 줄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의 퍼센트가 비율로 정해주지 않습니까? 1등급 4%, 나머지 7% 더하면 11%까지 2등급 이렇게 주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면. 네. 내 성적이 떨어지면 그렇다 그래서 저 지원자들이 지원 경쟁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더 힘들어진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물론 지방으로 가면 역전이 됩니다. 아주 가기 쉬워지지만 이 상위권 대학들은 더 몰릴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잠깐 거꾸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입시를 하루아침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희가 보통 3달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변합니다. 입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하던 그 시절의 입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프로그램들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10년 됐어요. 올해로. 체육 중점학급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체육 거점학교하고 체육 중점학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잠시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체육 중점학급은 배명 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체육 거점학교는 외부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배명 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참여하고. 김영호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교에 체육반이 생긴 지는 한 40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맡은 지 10년 됐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큰아들을 저한테 맡겨서 배명고등학교 체육반에서 키워서 대학을 잘 갔어요. 만족스러워, 담임선생님도. 체육을 또 시키고 싶은데 작은 아들을 배명에 보낼 수가 없어. 다른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와서 학생들이 몇 명 운동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 학생이 와서 하면 우리가 방과후 학교로 수강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 수강료를 징수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뭘 자꾸 들고 오시거든요. 요즘은 그게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우리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로 때로는 돈을 내야 될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학원으로 돌려보내는 사태들이 몇 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처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까 하다가 체육 거점학급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체육 중점학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체육 중점학급은 교육부에서 학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학급당 비례해서 예산을 배부해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미 우리 학교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3학년 1반의 체육 중점학급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2학년에는 학급을 지정하진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학급은 지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학급이 이제 무력화됩니다. 2학년에는 저희들이 체육 중점 학급 학생들이 사전에 들어야 될 선수 과목 개념으로 4개의 과목을 개설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과목에 들어오면 체육 중점 학급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어야 되고요. 체육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철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와 같은 학생들입니다. 스포츠를 학문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다른 마음을 먹고 체육 중점학급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주일에 매일 1, 2교시가 체육인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했던 그런 레크레이션식 체육은 안 합니다. 대학의 선수 과목 정도로 그 조국 장관 딸이 어드밴스드 프로그램 이수하고 대학 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강의합니다. 운영 시간은 역시 정규 교육과정 내에 다 소화가 됩니다. 3학년은 일주일에 체육 시간이 8시간. 거기다가 논술, 진로 합치면 한 10시간 정도. 모두 다 체육 실기를 하진 않고요. 실기는 2번. 나머지 3번은 저하고 이론 공부합니다. 체육의 이론 공부. 2학년들은 이제 선수 과목으로 이론 과목 2시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체육 1시간에서 2학년들은 3시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의
특색 사업은 뭐냐하면 배명고등학교 체육 중점 학급이 전국의 34개 체육 중점 학급으로부터 항상 부럽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하면 진로 특강입니다. 체육 계열에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고 저처럼 스포츠를 공부하러 간 학생들이 있는데 스포츠를 공부하러 대학에 가서 체육을 전공하고 체육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체육계에 남아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강사를 15분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 모십니다. 모든 직업을 다르게 분야를.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특강에 참여하면 학생들이 꿈꿔왔던 직업의 실제 모델들을 다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체육대학 우리 학생들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 뒤에 있는데 쟤들 꿈은 이제 물어보면 세 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사, 트레이너, 뭐 생활체육 지도자. 이 세 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어도 15개 이상 확장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쪽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졸업생들 저하고 지금 소통이 되는 10년 동안 저하고 소통을 계속 해오는 졸업생들 단톡방에 아까 보니까 122명 있더라고요. 그 122명들이 저를 만나러 계속 오거든요. 오늘도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친구 28사단 포병 하나 다녀갔는데 그렇게 오면 후배들 만나고 갑니다.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형 어디 대학인지 이제 제가 알려주고 그러면 그 대학에서 선배들이 얘기하고 그 대학 가겠다 그러면 또 후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당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 있는 학교들에서 좀 굉장히 유익한 거죠. 대학을 이제 진짜로 이렇게 건물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실험실 들어갑니다. 대학에 진짜 뭐 공부하는지 운동 생리학 실험실, 역학 실험실, 미디어 실험실, 대학 탐방 아주 자세하게 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을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국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체육 거점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참가 대상은 서울에 재학 중인 일반고, 자공고 학생이면 누구나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고, 자공고. 배명고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해도 여기 와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운영 철학은 이건 좀 다르죠. 사교육 없이 체육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적입니다.